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오랫동안 한국대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을 지도한 경험 바탕으로 특립시와 관련하여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옹글리시 옹이란입니다. 자, 우리 해외에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한국대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다수의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보를 접하기가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입시처럼 일반적인 수시나 정시처럼 이런 입시 정보를 접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 깊이 있는 내용들을 아는 데 있어서도 한계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선 학원 혹은 입시 전문가를 통해서 입시 컨설팅, 입시 상담을 받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 해외에 계신 학부모님들이 한국대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우에 입시 상담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입시 컨설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주의사항, 유의할 점이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우리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입시 컨설팅을 필요로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가 연락을 주신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어떤 그런 질문사항, 입시 컨설팅의 내용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해요. 자, 보면 가장 많이 제가 접하는 케이스가요. 이따 어떻게 보면 입시에서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입시의 마지막 단계, 바로 배치 상담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학생이 현재 갖고 있는 성적, 취득했던, 축적했던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데, 어떤 과에 지원하는 것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문의하는 경우가 단연코아마 가장 많다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해외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할 경우에 해외에 특히 보면 특히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있거나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미권 영어를 사용하는 그런 국제학교도 있을 거고요. 한국 국제학교도 있을 거고 로컬 학교도 있을 텐데요. 한마디로 어떤 학교에 학생이 진학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학교 선택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 질문들 가장 많이 듣게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연장선상에서 보면 특히 이제 학교를 해외에서 거주하는 동안에 이제 학교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학생이 기존의 학교에 얼마큼 적응하고 있는가, 특히 무엇보다도 기존의 학교에서 학생이 지금 취득하고 있는 성적이 부족하거나 뭔가 학생이 지금 현재 학교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아무래도 그럴 경우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의 학교를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학교로 전학하기 좋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고요. 아무래도 특히 더 보면 해외에 있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있는 훌륭한 어떻게 보면 반듯한 학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아무래도 이 상업적 목적을 하는 사립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이 학교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어떻게 학교에서 광고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포장한 내용과 다르게 실제 내실을 갖추지 못한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자녀의 학교를 어디로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궁금해하시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표준학력 평가 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최근에 많은 아이들이 가장 공부를 하고 있는 IB 과정. 그 다음 또 한 가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지만 성적을 취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A레벨. 이 두 학교에 돼 있어서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11학년이죠. 우리 12학년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고2에 진학하기 직전에 IGCSE 시험을 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마지막 이제 대학 입시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IBDP나 A레벨 이 두 학교에 공부하고 있는 과정에서 과연 지금 이 학교에서 내가 이 과정에서 우리 자녀가 대학 입시에 필요한 유의미한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A레벨 학교로 할 것이냐 아니면 IB 학교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AP 학교나 때에 따라서는 우리 자녀가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기존의 영어를 기준으로 하는 표준학력 평가 성적은 성적을 잘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마음 때문에 국제 해외에는 제외 한국 학교, 이제 한국제학교라고 하죠. 이제 이 학교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질문들도 많이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해외에 있다 보면 가장 또 우리 어머님들 머리 아프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중도 귀국하는 경우죠. 우리 아버님의
해외에서 어떻게 보면 주재원 파견 기간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아무래도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하기 직전 전에, 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보면 부모님이 이제 한국에 이제 아버님이 해외 근무자 한국으로 귀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녀 또한 한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자, 이런 중도기국의 경우에, 특히 무엇보다도 이제 해외에서 국제학교에서 오랫동안 공부한 친구들이 한국에 들어갔을 때 학교를 선택하는 부분, 어떤 학교에 또 진학을 해야지 그 학교 생활에 정확히 잘 적응할 수 있고, 특히 무엇보다도 대학 입시에 있어서 유의미한 입시에 필요한 성적을 제대로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기국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국내를 귀국해서 어떤 학교로 진학을 할 것인가, 어떤 종류 학교에 진학할 것인가라는 부분과 또 한 가지 어떻게 보면 보시면 해외 학교가 아니라 이제 국내에 들어가다 보니까 자녀가 처한 교육 환경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우리 자녀가 중도기국을 예정하고 있을 때 어떠한 이 상황에 맞춰서 어떠한 준비, 해외에 있는 동안에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입시의 방향을 흔히 서류, 필답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맞춰서 입시를 준비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그러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조금 이제 부진하신 분들 아니면 자녀 교육에 관심이 이제 많으신 분들은요, 아직 자녀가 어린 나이지만 이제 해외로 이주하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해외로 갔던 그 이주가 결정된 상황에서 이제 해외로 이주하기 앞서가지고 우리 자녀에게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이런 자녀의 어떤 교육 학습 방향 이런 거에 대한 상담을 이제 요청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해외에 있다 하더라도 아직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저학년 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입시를 당장에 입시가 코앞에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저학년 단계의 기본을 쌓는 과정이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겠죠. 그런 기초 단계에 우리 자녀에게 어떠한 준비를 하고 어떠한 공부를 중점화해서 아이를 지도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입시 컨설팅을 받아 어떻게 보면 그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학부모님들의 어떤 그러한 고민과 질문들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입시 컨설팅을 전문화하는 선생님과 또 전문화하는 학원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많은 수많은 선생님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학원들 중에서 특히 우리 재국민 특별전형을 통해서 한국대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해외 계신 학부모님들은 입시 컨설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좀 유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 보면 재국민 특별전형이라는 부분은 해외에서 공부하고 다양한 환경 속에 처한 학생들이 공부하는 가운데서 준비해서 한국대 입시를 준비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보냐면 입시 전문가가 해외 현지에서 직접 학생들을 지도해본 경험이 얼마큼 있는가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해외에 있다 보면 해외에 있는 우리 이제 보통 국내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 해외 학생들은 대부분 다 국제학교를 다닐 것이다. 특히 영어를 사용하는 영미권 국제학교에서 공부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외에 계신 분들 알겠지만 해외에는 이렇게 영미권 국제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상당수의 학생들은 제외한국학교, 한국제학교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로컬 현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 한국 교민들이 많이 있는, 아니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그런 도시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영미권 국제학교에서 공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고 교민들이 많지 않거나 외국인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현지 학교를 로컬 학교라고 하죠. 그 현지 학교에 있는 학생 숫자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보통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우리 보통 이제 재외 특별 전형을 전문화 학원들은 주로
제치동에 많이 분포하고 있죠. 근데 그럼 해외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대치동에 있는 재국민 특별전형을 전문하는 학원을 경유해서 한국대학 입시를 치르게 되느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영미권 국제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가 대치동에 있는 그 학원을 통해서 경유해서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되지만 특히 이제 로컬 학교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가 한국에 있는 학원을 거치지 않고 그냥 해외에서 공부한 다음에 남들의 정보를 활용해서 아니면 해외 현지에 있는 현지 학원들의 어떤 보면 그 컨설팅과 지도를 통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한국대 입시를 진행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내에서만 입시 지도를 해왔던 기관이나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로컬 학교에 출신 학생들의 어떤 그러한 사례, 직접적인 경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그분들이 주로 접하는 케이스는 대부분 다 영미권 국제학교에서 공부하고 국내로 들어와서 대학 입시를 치르는 이런 학생들의 좀 정보가 편향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해외 다양한 학교들의 어떤 사례들, 특히 두 번째 뭐냐면 학교에서 겉으로 포장되어 있는 모습. 무슨 말씀이냐면 학교가 어떻게 보면 광고하고 있는 모습 아니면 학교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 뭐 어떤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못지않게 실제 그 학교가 어떤 형태, 어떤 규모, 어떤 수준에서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어떤 수준의 학생들이 모여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학교의 특성에 대해서 국내에서만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면 입시 상담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아니면 제한된 어떤 일부의 학생들의 케이스만 가지고 흔히 이제 제일 많이 필수로 범할 수 있는 부분이 영미권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만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편향이 돼서 그 정보만을 바탕으로 해서 입시 지도 혹은 입시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해외에서 현지에서 어떤 학생들 지도해본 경험 아니면 현지에 있는 학원이나 전문가분들과의 어떤 끊임없는 교류 이런 부분이 얼마큼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입시 컨설팅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 어머님께서 꼭 염두에 두고 고민해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면 특히 이제 보면 이게 해외 현지에서 어떤 경험이 부족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흔히 이제 배치 상담이라고 했죠. 그럴 때 보면 지나치게 어떤 우리 국내에 있는 수시 또 보면 해외고 졸업생들 대상하는 수시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국내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요구하는 성적순이 재국민 특별전형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에 있는 굉장히 무수한 학생들 이런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한적이다 보니까 단순히 어떻게 보면 국내 수시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기준에 맞춰서 대학을 배치 상담하고 성적 수준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약간 보면 너무 높은 성적만을 어떻게 보면 기준으로 해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재국민 특별전형 같은 경우에는 물론 상위권 대학 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성적 수준을 요구하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보면 우리 상위권 학생들만 해외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디든지 상위권 학생들뿐만 아니라 중위권 또 그 위에 못 미치는 하위권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좀 보면 재국민 특별전형을 통해서 방향을 잘 잡거나 어떻게 보면 좀 더 그런 실질적인 그런 입시에 대한 경험이 있다 보면 선택해서 어떻게 보면 잘 찾아서 어떻게 보면 좀 보면 재국민 특별전형 3년 특례, 10년 특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췄다는 거에 따른 어떤 그런 혜택을 대학 입시에 있어 누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보면 해외 현지에서의 학생들 지도했던 경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한번 꼭 염두에 두셔야 할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 보면 또 한 가지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학원을 운영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영리를 목적하는 어떤 사업이다 보니까 그 학원의 특성,
그 입시 전문가가 속해 있는 아니면 그 입시기관이 주력하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좀 편향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건 뭐 당연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크게 이제 우리 재금 특별 전형에서는 크게 두 카테고리 나눠지는데, 서류 전형을 중점을 두는 경우, 아니면 이제 필답 전형에 중점을 두는 경우, 자, 이런 서류 전형이냐 필답 전형이냐,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냐에 따라가지고, 아무래도 그 입시기관, 그 전문가분들이 접하는 케이스가 아무래도 그런 학생들을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많이 접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시각이 조금 거기에 조금 편향될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말씀했던 것처럼 영리를 좀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류면 서류, 우리가 아니면 필답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아무래도 좀 보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하고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자, 그래서 보다 보면 아무래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면,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그런 입시기관들을 피할 수가 없죠. 아무튼 그런 입시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분들이 속해 있는 학원이 어느 정도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건 당연한 부분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교차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류 전형을 중심으로 하는 학원에서 입시 상담을 받았다면 반대로 다른 시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필답 전형이라든지 아무래도 한국제학교나 로컬 학교 학생들을 좀 더 많이 접할 가능성이 있는 학원, 이런 학원이나 입시기관에 대한 그러한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교차해서 배우면 그렇게 상담을 진행해서 그러다 보면 균형점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교차 검증하는 어떤 그러한 태도도 그러한 방법도 좀 고민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뭐냐면요. 최신 정보가 얼마큼 업데이트되고 있는가에 대한 그것도 좀 필요합니다. 의외로 재구 및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론 이제 보면 정보를 무조건 접할 수 없는 게 아니지만, 제가 이제 가끔 보다 보면, 그 최신 정보, 그러니까 입시제도가 계속 변경이 되잖아요. 전형 방식이 변경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험 보는 과목 구성이 변경된다든지, 아니면 큰 틀에 보면 그 학교가 서류 평가하는 데 있어 학생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가지고 평가하는 구성 요소가 좀 달라진다든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입시 일정이 달라진다든지 제출 서류가 달라진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각 대학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는 입시 조강이라든지 아니면 전형 계획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입시 조강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런 꼼꼼한 확인이 그렇지도 안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그 입시 전문가가 얼만큼 최신 정보에 대해서 그렇죠? 입시 정보에 대해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대학이 입시 조강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만큼 정도만이라도 어떻게 보면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꼼꼼히 한번 한번 판단 입시 컨설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 또한 입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입시 컨설팅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입시 상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보면 유튜브 통해서 특히 이제 연락해 오신 분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입시 상담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이제 보면 저는 옹글리시라고 하는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저는 어떤 입시 컨설팅에 있어서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장점이랄까요? 그 부분은 해외에서 좀 오랜 동안 엄청나게 우리 국내 일반 입시만큼 오래된 건 아니지만 우리 재구 및 특별 전형만큼은 좀 오랜 기간 동안 상담 학생들을 지도하고 상담해온 경험이 있는데요. 특히 저는 이제 중국에 있다가 지금 베트남으로 이전해서 베트남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좀 제법 큰 학원, 규모가 어느 정도 좀 상당히 규모가 있는 학원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냥 입시 지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다양한 많은 케이스를 접했다라고 조금은 자부합니다. 물론 이제 그 기간이 최신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중국을 벗어나고 그
남들은 대형학원을 운영했던 기간이 아주 전이니까 좀 그 부분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이후에 제가 이제 그걸 보면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게 된 게 벌써 또 이제 이것도 한 4, 5년 되네요. 4, 5년 되다 보니까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제가 유튜브라든지 그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 특히 이제 굉장히 많은 Q&A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온라인을 통해서 학부모님들 학생들과 입상담을 하게 되면서 또 이제 남들로 이제 수백 명이 다하는 학부모님들 학생들과 상담을 진행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공 특별 전형만큼은 굉장히 제가 어떻게 보면 특히 이제 보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오시는 연락해 오시는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전 세계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특히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 다양한 정도의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마디로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학생들을 많이 접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공 특별 전형에 있어만큼은 굉장히 폭넓게 다양한 사례들을 접했던 경험이 있다. 뭐 이제 그런 경험이 어떻게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잉글리시 입식 상담, 입식 컨설팅의 하나의 어떤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항상 이제 보면 유튜브를 시작할 때 가능한 객관적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객관적이라는 것이 상대적일 수도 있죠. 아무튼 남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입시호강이라든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입시호강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입시호강에 기반하지 않고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대학 직접 관계자가 해외에 있는 학교에서 입시 설명회를 통해서 혹은 그 간접적이긴 하지만 입시기관을 통해서 나름대로 공신력 있게 전달되는 내용도 있긴 하지만 사실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부분들이 무조건 100% 정해진 거라거나 아니면 어떠한 주관적인 편견도 담겨있지 않은 객관적인 정보라고 장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게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아무래도 조금 어떻게 보면 그 뉘앙스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러한 방향성이 조금 각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렇지 않은 가장 순수한 메타리얼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입시호강과 대학에서 발표하는 전형 계획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그 부분이 가장 객관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꾸준히 확보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보면 제가 이제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까 영상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또 중간중간 입시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특히 이제 보면 중간중간에 이제 상담하다 보면 질문을 받다 보면 제가 생각지도 못했다. 아니면 제가 이런 것도 이런 것도 궁금했겠네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부분들까지도 질문을 받게 돼요. 그러다 보면 제가 이제 당연히 찾아보게 되죠.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입시기관에서 그 입시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뭐 카페, 아니면 대학교에 있는 대학교에서 만든 자료들, 아니면 이제 그 외에도 우리 교육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수시로 확인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드리려는 정보가 아무래도 이제 보면 이게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돼야지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정보 접하고 잘못된 방향 선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가능한 객관적인 정보, 포괄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입시 전문가가 어떠한 그 분야에서 자기 중점을 두고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객관 시각이 편향될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는데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 객관적이거나 아니면 균형 잡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저도 제가 접한 학생들이 아무래도 그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또 제가 가르치는 분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렇기 때문에 저 또한 그 편향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어머님께서도 학생들께서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잉글리시도 편향적일 수 있다, 주관적일 수 있다. 무조건 잉글리시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균형 잡혀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일단 저는 그래도 지금 현재는 대형학원이나 어떤 규모 있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자유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쉽게 말해서 제 수익 발견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어떤 특정한 과목을 막 강조해야 한다거나 어떤 특정한 분야의 입시적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할 필요성이 많지 않죠. 아무래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자유롭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는 너무 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게 저에 매여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저는 어디 매여있다는 게 무조건 잘못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결국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을 통해서 그 현실 기반으로 할 때 조금 더 그 위에서 어떻게 보면 그 균형 잡힌 시간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너무나 이상적이거나 허황되지 않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어떤 대형 기관, 대형 입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자유롭다 보니까 이 같은 경우는 객관성을 보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은 좀 너무 과감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감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한 번씩 보면 상담하다 보면 어머님들 중에서 조금 약간 당황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도 아마 좀 가만히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제 보면 약간 저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이제 배치 상담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서 약간 저는 이제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목표를 좀 높게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상향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선생님들마다 다 특성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도전하는 데 목표를 좀 두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능하면 조금 상향해서 배치 상담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남대로 그 상향했던 내용들의 결과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그 방향을 유지하고 있는데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한 번씩은 좀 내가 너무 상향해서 그 대학 선택이나 학과를 너무 상향해서 말씀드린 게 아닌가 하고 굉장히 좀 조마조마할 때도 있어요. 하여튼 아무튼 그런데 아무튼 그래도 저는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갖고 있는 특징이 좀 상향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목표를 높게 잡고 도전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상담을 드리는 그러한 경우가 좀 많이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그때 말씀드린 부분은 저는 일반 입시 컨설팅 하면 이게 보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경우가 있고 상담 사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 진행하는 물론 이제 뭐 요청이 있다면 추가적인 상담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저는 일회성 상담입니다. 말 그대로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현시점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방향을 설정하거나 어떤 해결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한 번의 상담을 통해서 최대한 제가 갖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전달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면 다른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실질적인 서류를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일단은 뭐 대폭 축소가 되긴 했지만 자기소개서를 방향을 잡는 부분, 포트폴리오 만드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한 직접적인 그 상담이나 컨설팅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떤 거냐 말 그대로 우리 해외에 있다 보면 궁금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인 부분을 궁금해하시면 그 부분을 연락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입시 컨설팅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입시 컨설팅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굉장히 컨설팅이라는 이름이 이제 거창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면 컨설팅하면 뭔가 대단한 어떤 그러한 부분이 이제 있어야 되고 특히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은 그 국내에 있는 어떤 그런 입시기관을 직접 찾아갔거나 아니면 그 전문가를 직접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선생님과 어떤 전문가와 어떤 학원에서 컨설팅을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하고 어려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데 있어가지고 입시 컨설팅이나 입시 전문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 무엇을 유념하는 것이 필요할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설명을 드렸고요. 또 어떤 경우에 어떤 케이스가 입시 컨설팅을 필요로 하게 되는지 초반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저 또한 입시 상담을 드리고 있고요. 저에게 이제 입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에 옹글리시 ONGLISH로 연결하셔서 상담 신청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일정에 맞춰서 최대한 성실하게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아무쪼록 올 영상 또한 어머님들 해외에서 한국대 입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학생들 한국대 입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영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옹글리시의 옹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